나라에서 또 돈을 주는다는데 이번엔 과연 얼마가 내 지갑으로 들어올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준다는데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또 이게 왜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은지 그 속사정을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정부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2차 추경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이 소비 쿠폰을 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상되는 예산 규모가 20조 원이라고요? 정말 큰 돈이네요. 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지원금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려서요. 이 내수 경기를 다시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좀 쓰게 만들자. 그렇죠. 물건을 사도록 지원해서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이미 올해 초에 13조 8천억 원 규모로 1차 추경이 한 번 있었고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추가 예산안인 셈이에요. 자, 그럼 역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느냐, 이 부분이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 차등 지급 방식, 이게 유력하다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이걸 이제 1차로 15만 원, 2차로 1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눠서요? 네.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이것도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 또 차상위 계층하고 한부모 가족은 최대 40만 원,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두는 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은 좀 다르다고요? 15만 원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 아직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소득층은 제외하거나 금액을 줄이자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걸 왜 두 번에 나눠서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한 번에 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안이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일단 빨리 줘야 한다는 거죠. 1차로 기본금액, 그러니까 일반 국민 15만 원, 저소득층 30에서 40만 원을 먼저 지급해서 격리 부양 효과를 좀 신속하게 보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일단 빨리 풀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누가 고소득층인지 정확히 가려내는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선별 작업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한테 25만 원씩 똑같이 주자, 이런 보편 지급을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와는 좀 방향이 달라졌죠. 이런 변화에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네, 크게 두 가지 배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나라 살림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칠 거라는 세수 펑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이 좀 빠듯하다는 거죠. 세금이 잘 안 거치니 돈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요. 둘째는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 일각에서는 이걸 인기영합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런 여론도 좀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층 지급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좀 다른 거고요. 네, 여전히 그 부분은 조율주의입니다. 여당 쪽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익명 관계자 발언이긴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소비를 확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굳이 고소득층을 빼서 효과를 반감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죠. 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괜히 행정비용만 들고 사회적인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빨리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저소득층 분들은 기존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이 비교적 쉽지만 고소득층을 새로 골라내는 작업은 시간도 걸리고 좀 복잡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 건가요? 현금으로 바로 계좌에 쏴주는 건 아닌가요? 현금 지급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아마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지역화폐요? 네. 특정 지역에서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야 그 지원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돌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돕는 예산을 더 늘리고 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지원 비율을 또 높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도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예정된 걸로는 오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추경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6월 19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만약 국회에서 이게 좀 순조롭게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6월 말이나 다음 달 초, 그러니까 7월 초쯤에는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큰 시도인데 정확히 누가 얼마를 또 어떻게 받을지는 아직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나라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정치적인 고려 사항성을 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방식 등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점은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세부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금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네 상점들,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물가만 좀 자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이 지원금의 진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